제8조를 보면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 세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갑이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설계 도면 세부로 부족할 것 같으면 특약으로 추가 도면을 계약에 포함해서 계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추가 도면이 몇 부가 필요한지는 다음 영상에 특약사항에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건축사님들은 설계도서 세부도 제공 안 하고 딸랑 한 부만 제공하세요. 이것도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막 PDF로만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꼭 계약서에 세부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부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쵸? 돈 드니까. 설계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상당히 싫어하는 건축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항에 보시면 설계 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잘못된 것 같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잘못된 건 수정 보완을 요청하셔서 도면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1조에 보시면 이행 지체에 대해서 지체 상금을 물린다는 계약 조건인데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정 기간 내에 설계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해서 대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물린다는 계약 조건인데요. 계산해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건축사님들은 지체 상금 물린다 그러면 건축주님이 요구를 해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지체가 돼서 이거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체 상금을 물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 가시면 건축주님이 불리한 이유죠. 그쵸? 제12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주님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건축사님한테 지급을 해주시죠. 그쵸? 건축사님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청구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통장사본은 주십니다. 만약 건축사가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되면 건축주님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세요. 그냥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건축주님이 건축사 이상하다, 계약을 자꾸 위반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건축사님이 계약 위반을 해도 건축주님이 건축사님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받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보통 건축사님들은 계약 보증서를 한 번도 발급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냐, 자존심 너무 상하다, 너 계약 보증서를 달라고 하면 설계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건축주님도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셔가지고 건축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건축사도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주시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계약보증서 얼마 안 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 몇만 원 안 합니다. 무서운 건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그 계약을 서로 위반했을 경우에 각종 보증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관에다 제출해야 할 보증서들을 발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계나 감리를 못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사님이. 그러니까 건축주님은 이걸 무기로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이나 계약 보증서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건축사님이 계약 위반을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다음은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건축주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약간 편파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만약에 건축사님이랑 헤어지겠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3일 전까지는 을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님한테 13일 이전에 나 계약을 이래 해서 해지하겠다라는 거를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축사님이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당근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참 불공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님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설계비를 지연시키면 이게 사유가 됩니다. 건축주님이 설계 요구 조건 사항을 많이 변경하시면, 막 갑자기 요거 좀 더 해달라, 저거 더 해달라, 막 자꾸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계약 해지 당할 수 있을지, 계약 해지를 안 당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점이 건축사님이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14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건축주님은 13일, 건축사는 14일, 건축주는 1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계약 해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잘 타협해서 설계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6조에 보시면 건축사님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비를 지연시키거나 설계비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 업무가 지체돼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꼭 제때제때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건축주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문제가 되면 참 답 없습니다. 그냥 면책이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건축사님한테 아주 유리한 계약 조건이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갑의 면책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면책 사유가 없어요. 좀 화가 나는 계약 조항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힘없는 우리가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18조에 보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계약 조건이 있는데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을이 동의 없이는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설계한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는 견적 받을 때 시공사에게도 CAD 파일을 제공을 안 하시는 건축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견적을 하라고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견적을 받으려고 이것저것의 도면을 제공을 해야지 그분들도 하도급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하시게 하시는 건축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하신 처사죠. 어떻게 공사하라고. 정말 엄청나게 비밀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설계도서도 아닌데 너무 저작권 타령을 하십니다. 실력도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막 저작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으신 건축사님은 CAD 파일, PDF 파일, 그러니까 모든 파일들을 다 원본 파일을 다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건축이 잘 되게 도와주시는 건축사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건축사님 계시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죠. 필히 계약서 특이하게 CAD 도면 제출과 견적용으로 CAD 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꼭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22조 통지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설계 업무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사항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으면 서면 통지를 하시면 되는데 건축사님이 공문이나 내용증명, 기타 서류 등을 보내오시면 7일 이내에 회신해야 됩니다. 근데 깜빡하고 회신 안 하고 8일날 회신을 하면 이미 이제 그 승낙이 된 걸로 봐서 회신의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회신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그 해지는 13일이죠. 그렇죠? 13일 이내에 공문을 보내셔야 되는 거고요. 공문이 왔을 때 회신은 7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23조 특약사항입니다. 갑과 을이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웬만하면 수정하지 말고 특약사항을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이 아주 중요하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건축사님하고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 표준 계약서로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상호간 협의해서 특약을 정하고 서로 분쟁 없이 서로 합심해서 설계를 잘 마무리해서 준공까지 함께 해가지고 멋진 건물을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약서 유의사항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좋은 건축사님들 그리고 좋은 시공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건축주님들이 많아지셔서 정말 좋은 건축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건축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설계 계약 시 특약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편집자가 너무 무서워요.